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그 테크닉 같은 그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느끼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적 지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심리를 항상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에너지로 말을 하면은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항상 내 흥분도를 높여버리면 주식을 하면서 흥분도가 높아지는데 그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흥분도가 높아지고 또 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흥분도가 높아집니다.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흥분도가 높아져요. 근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이 나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자,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더 들고 갈 것인지, 더 들고 가지 말 것인지. 여기서 이제 내가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하는데, 자, 주가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내가 판 그 시점에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매도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뭐냐면 오로지 내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수익률 기준. 그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주가를 잡든 간에 내 수익률보다 수익을 평균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몰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계좌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나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같이 수익이 나도 흥분 상태고 합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간당간당 해도 흥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방 익절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더 흥분을 해서 계속 들고 가다가 추매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까먹는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흥분도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삼성 SDI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전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상태는 이미 흥분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극도로 나와 있고 꼬리가 달려서 지금 내가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상승을 줬을 때 이 5월 26일까지는 누구나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쵸?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과 이때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을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이 극대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날 종가에 산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로 내 평정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횡보 한 달 구간에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이 종목은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간 다름을 인정하고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종목들을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가가 항상 오를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꼬리에서 산 사람은
어떤 식의 심리를 갖게 되냐면 사자마자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전 심리라는 게 생기고 계속 흥분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때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장대양봉이 나온 이 꼬리에서, 그쵸? 아니면 다시 물려서 상승이 나온 이 구간에서 1, 2% 먹고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고점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은 이 상승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었고 익사이팅 스테이트에서 있는 위험한 위치에서 있는 사람은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갈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는 똑같이 이 고점을 39만 3천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기간적인 흥분 상태 그리고 가격적인 흥분 상태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몰빵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눈을 감고 계좌를 삭제하고 아이디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상승을 먹지 않는 이상 이거를 끝까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흥분도를 지속적으로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가라앉히려면 첫 번째로 주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뇌동매매를 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에서 사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올라갈 걸 가정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 올라갈 걸 가정하는 시그널이 꼭 장대 양봉이어야 되고 꼭 거래량이 터져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상한가를 가야 되고 꼭 전고점을 돌파해야지만 그것이 매수 신호냐, 그게 정말 확실한 매수 신호인가, 그게 정말 확률적으로 80%가 넘는 매수 신호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점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도 기법이나 어떤 기술적 지표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평온한 상태의 심리 그리고 싸게 사는 매수의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싸면은 심리가 안정이 되고 매수가 싸면 복리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매수를 할 때 신중하게 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